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할 10학년 서세라입니다. 목차는 서론, 본론, 마케팅, 의류 마케팅의 전략, 스포츠 브랜드 성공 사례 조사,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은 연구 목적 및 동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거의 매주 스타필드에 가서 옷을 구경하고 쇼핑할 정도로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고모가 아디다스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옷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것보다는 제가 주로 입는 옷이 어떤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의류 마케팅이 저의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는 옷과 최근 들어 관심이 생긴 의류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싶은 점은 마케팅의 역사와 마케팅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마켓이랑 ing를 합친 단어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제공 활동을 의미합니다. 명사로는 교환의 장소이지만 동사로는 사고 파는 일의 진행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대별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69년부터 1930년까지는 생산 개념의 마케팅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생산 과정과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1930년부터 1950년은 영업 개념의 마케팅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상품과 상품의 편익을 시장에 설득하는 광고를 발달시키는 연구에 자본을 투입한 시대로 설득의 마케팅 시대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상품과 상품의 편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마케팅 개념의 마케팅 시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1950년대부터 현대 마케팅 개념의 마케팅 시대가 되었다고 정의합니다. 이 시대는 시장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의 위상 변화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비즈니스에서 마케팅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비즈니스에서 마케팅의 위치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마케팅의 중요성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 위상 변화에 대한 세 가지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개념의 마케팅에서는 생산된 재화가 소비자에게 이르게 하는 업무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설득 개념의 마케팅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영역, 자원, 조직이 투입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의 시장 구조의 변화에서는 마케팅이 여러 전략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기업의 전략은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케팅 관리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효율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생산 개념은 소비자들이 투입한 비용 대비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개념으로 저렴한 상품 공급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생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마케팅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 자체를 이야기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업이 상품을 기획하고 전달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하고 공유하는 순간까지 다 마케팅의 전략과 본주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의 트렌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트렌드는 동향이나 추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적 의미로는 시장의 큰 흐름이나 변화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소비자들의 SNS에 어떤 것이 주로 등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소비자의 관심과 유행을 잘 파악하는 것도 마케터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조사한 아디다스의 성공 사례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의 주요 사업은 슈퍼스타 시리즈입니다. 슈퍼스타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운동화입니다.
아디다스의 마케팅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의 마케팅 문구는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문구인데요. 이 문구의 탄생 일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 유로 2004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스가 우승을 차지하자 아디다스는 신문에 그리스 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전면 광고와 함께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전설적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말입니다. 아디다스가 이 광고를 만들고 난 뒤 대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 광고를 통해 아디다스의 판매율과 시장 점유율 모두 2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는 운동선수가 더 빨리 더 강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창업 초기의 철학을 고수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디다스는 여전히 스포츠 카테고리의 제품 개발 기준을 선수들에게 집중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1949년부터 2005년까지 아디다스의 로고 변화한 사진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이키의 성공 사례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디다스에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면서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이키에 대해서 조사도 해봤습니다. 나이키의 주요 사업은 조던 시리즈입니다. 나이키는 조던 시리즈뿐만 아니라 신발 사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이키의 마케팅 문구는 Just Do It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하면 일단 해 너를 외쳐봐라는 뜻으로 도전 정신을 깨워주는 문구입니다. 나이키의 마케팅 전략은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의 피트니스 골, 신체 단련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는 것이 나이키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1971년부터 95년도까지 나이키의 로고가 변한 사진이에요. 다음으로는 아디다스 나이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다 유로 2020 실제 마케팅 대결 중심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유로 2020에서 나이키는 터키, 핀란드, 네덜란드 등 9개의 국가를 후원했고 아디다스는 스페인, 스웨덴, 독일 등 8개의 국가를 후원을 했습니다. 유로 2020 참여국 24개의 국가 중 두 기업이 전체 참여 국가 중 70%를 후원하였습니다. 유로 2020의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각각의 광고를 보시면 유로 2020 공식 물품 후원사는 아디다스이고 자신들이 공식 물품 후원사라는 점을 강조해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나이키는 공식 물품 후원사는 아니지만 더 많은 9개의 국가를 후원하며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전략은 나이키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고 아디다스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공식 물품 후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실습한 전문가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멘토님은 저희 고모시고 현재 아디다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부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요 업무는 다양한 유명 인사 및 인플루언서와의 파트너십, 협업, 선물 및 제품 배치에 중점을 두는 것을 주요 업무로 일하고 계십니다. 전문가 멘토님께서 외국분이셔서 아래 부분에 영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 멘토님과 메일로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한 10개 정도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이 중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만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린 질문은 일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어떨 때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디다스에 적합하고 스포츠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브랜드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드린 질문은 일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어떨 때인가요? 두 번째로 드린 질문은 아디다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타사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디다스는 포용적인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아디다스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린 질문은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떨 때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유명 인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어떤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마케팅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사의 도덕을 배우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고 MZ세대의 소비자를 조사하여 어떤 유명인과 인플루언서가 가장 영향력 있고 함께 일하기 가장 좋은지 이해하고 찾아보고 패션과 트렌드를 따라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제 배움을 마치며 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디다스만의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 전문가 멘토님과 인터뷰를 하던 중 아디다스가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디다스는 포용적인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상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모든 유형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질문의 답이 제가 아디다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제 주제에 가장 잘 맞는 결론이자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소감은 이번 도제 배움을 통해서 마케팅 관련 지식이 늘어난 것 같고 실습, 전문가 멘토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저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라 학생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세라를 만난 이래로 저렇게 크게 발표하는 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자랑스럽고 역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때 정말 빛이 나는구나. 아까 한나도 발표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세라에게 우리 박하나 선생님께서 질문 및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신의 흥미, 그 옷 구경하는 흥미를 또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좀 연계해서 좀 진행한 게 참 인상 깊었고요. 무엇보다도 좀 제가 그 같이 멘토도 했는데 세라가 그 더 연구하고 책도 더 많이 읽고 했는데 그거를 더 많이 풀어내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 과정을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표한 게 참 대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디다스를 주로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세라가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 브랜드랑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아디다스가 포함돼도 되고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원래는 그냥 아디다스랑 나이키를 제일 좋아하고 즐겨 입었었는데 아디다스랑 나이키의 로고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고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냥 유명하니까 그냥 로고도 예쁘고 그래서 그냥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많은 연령대가 유명하고 즐겨 하는데 그럼 10대가 특별히 좀 더 좋아하는 스포츠 브랜드는 어떤 것 같고 그 이유가 어떤 전략을 썼기 때문에 좀 더 10대에게 어필을 하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0대에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왜 널디 같은 경우도 스포츠 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 좀 10대를 타겟팅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도 했는데 좀 더 그 다른 연령은 아니지만 10대에 좀 더 그 영향력 있는 스포츠 브랜드는 좀 어떤 게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어떤 마케팅 전략을 쓴 것 같다 그 생각을 좀 얘기해 줄까요? 저는 요즘에 10대들이 많이 입는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 10대들이 컨버스를 진짜 많이 신는 것 같은데 그게 마케팅 전략은 뭘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10대들이 이렇게 많이 입고 좋아하는 신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쵸 컨버스가 예전에도 유명했는데 잠시 좀 유명세가 떨어지다가 요새 다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세라가 이후에 이 분야에 계속 집중하고 좀 더 진로를 이어갔을 때는 관심 있게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묻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이제 세라가 딱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고 소감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 주제로 내가 프로젝트를 어디서 하게 된다면 이거를 이어서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또 하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저랑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미래에 이 일을 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이 주제를 이어서 더 깊게 내용을 더 탐구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발표하느라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 세라 학생 감사합니다. 네,